네, 여러분들은 아마 정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떤 공간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들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 잘 경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리하는 습관인 거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원하기 이전에 먼저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워지는 공간들입니다. 그 비워지는 것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욱더 풍족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노력의 결실로서 많은 것들이 늘어나죠. 근데 그 늘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 단순히 물건만 치워서 끝이 아니라 나의 이 복잡한 삶을 정리해 나간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정리를 하면 좋은 것들, 바로 휴대폰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휴대폰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연락처들이죠. 특히 오래도록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연락처들, 그리고 어떤 사적인 지인들과의 연락처가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예전에 직장에서 관련돼서 알았던 그 연락처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카톡으로 자동으로 친구 추가하면은 알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의미 없는 관계들은 싹 정리를 하자고요. 정리를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좋은데, 뭐 무조건 옛날 연락처라고 해서 다 지워라 그게 아니라 연락도 하지 않거니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한 그런 연락처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이번 생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신후지라고 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자리를 미리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찾는 과정 속에서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 숙연해진다라든지 혹은 뭔가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이가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설령 지금 30대라고 하더라도 가정을 꾸렸으면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거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그렇게 정해놓는다고 해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미리 시너지에 대한 것을 대강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은 추후에 정말 사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정리하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측면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늘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늘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관계지만은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게 되면은 지금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일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식들하고 혹은 주변 가족들하고도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살아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공간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그 전화가 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마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제 몸이 점점 불편해지시니까 조금씩 조상님들 산소도 정리를 하고 스스로 가실 자리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 어르신께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위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사위가 올해는 너무 바쁘다고 내년에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이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위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냥 가기 싫은 거겠죠. 뭐 내부적인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이 들면은 점점 더 오히려 그 작업 자체가 서글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깊이를 조금 더 더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내 삶에 있어서 마침표에 대한 여정도 한 번쯤은 미리 생각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순기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잘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가족들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와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미리 정리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자녀들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을 만큼 장성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그 동네에서 사셨던 아주 정말 현명하신 할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은 모두 전문 직종의 그런 직업을 갖도록 뒷바라지를 하셨고, 결혼도 잘 해서 다 그렇게 분가를 했는데, 판사, 한의사, 또 외국에서 영양사를 하는 그런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이렇게 자녀들의 직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되면은 뭔가 부모님들께서 되게 행복하고 정말 편안한 노년이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 할머님 역시나 좀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녀들이 다 분가를 했고, 또 마지막에는 재산도 미리 다 분배를 해버리셨던 거죠. 자녀들이 결혼을 다 하고 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할머님하고 그 할아버님 두 부부에게는 남은 것이 이제 낡은 그 주택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재산 분배를 하고 나서는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게 되고, 할아버님은 추후에 돌아가시게 되고, 할머님은 이제 치매가 오시면서 그 집에서 외로이 계시다가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되셨는지 연락이 끊겨서 그렇게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분이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돈이라는 것을 현명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을 통해서 자식들을 유인을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이 자식 역시나 본질적인 다 사람의 똑같은 마음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까지도 평온하게,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잘 지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계속해서 다닐 직장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자산과 더불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식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한 것, 오히려 그게 잘못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을 미리 다 분배를 하지는 마시고, 계획은 세우시되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에 이르렀고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의 세대를 걱정을 하죠. 근데 자녀 세대 자체가 아주 극히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 인구 자체가 없어서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적고 돈을 써야 되는 노인은 많아지니 큰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자, 이걸 또 개인의 영역, 우리의 집안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자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 미래 하나만 걱정하라고, 내 미래 하나만 잘 챙겨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재무적인 계획도 단단히 잘 세우고, 내가 행복하게 잘 누리고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 내 자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한 수업에서 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을 가정을 하고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는 뭐 이런 걸 하나 했는데 막상 그렇게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니 왜 그런 과제를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쫙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 막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우리가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면은 정말로 더 잘 지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고 내 주변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도 많았을 거고 지금 내 옆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현명하게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더 내일 풍족한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